할렐루야.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예, 우리 저 자매님들이 저쪽으로 도망가셨네. 생각해보니까. 예. 오늘 2단계 양육과정 2주차에 오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오기까지 기나긴 방황 끝에 이 자리에 오셨죠? 여러분들 오늘 2주차 오셨고요. 오늘 정말 또 중요한 강의가 오늘 있게 되는 것을 알게 되고, 여러분 오늘 이 강의가 언뜻 들으면 어렵게 들을 수도 있지만 사실 다 상식적인 내용이에요. 자, 오늘 하는 내용에 대해서 아주 상식적 차원에서 한번 점검을 해볼 것입니다. 누구나 다 공감하게 될 그런 내용만 합니다. 제가 과학에 대해서 얼마나 알겠어요, 그죠? 자, 우리 상식적 차원에서도 충분히 검증 가능한 얘기만 해도 얼마든지 오늘 중요한 이슈들을 우리가 살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가 뭐 배웠죠? 지난주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안 계신다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하는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아무런 의미가 없죠. 예배 드리는 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헌금 드리는 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봉사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이 계시는지 하나님이 안 계시는지도 확인이 안 된 상태에서 신앙생활하면 여러분, 그런 신앙을 어떤 신앙생활이라고 하는지 아세요? 전문용어로 덮어놓고 하는 신앙이라고 그래요. 신앙생활을 어떻게 한다고요? 덮어놓고 해요. 여러분, 왜 덮어놓고 할까요? 따지면 복잡하니까. 이것저것 생각하면 복잡하니까 야, 그냥 믿어. 근데 이런 믿음은 좀 문제가 있습니다. 자, 기분 좋으면 믿어지는데 어때요? 조금만 뭔가 의심이 들면 도로 신앙이 물거품이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네, 여러분, 하나님이 계시는지 안 계시는지에 대해서 지난번에 좀 살펴봤고요. 여러분, 충분히 지난주에 제가 설명한 내용들을 알아들만 했죠? 어려운 얘기 아니죠? 그죠? 가장 간단한 하나님이 계시다는 완벽한 증거가 있다면, 명백한 증거가 있다면 그건 뭐라고 그랬어요? 생명체다라고 했어요. 그죠? 생명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돌아다니는 것 같지만 잠자리 하나도 우연히 돌아다니는 게 아니에요. 그죠? 여러분, 잠자리가 대충 돌아다니는 것 같죠? 집에 가다 보면 흔들거리는 나뭇잎파리 하나도 그냥 흔들거리는 게 아니에요. 거기에는 뭐가 있어요? 완벽한 설계도가 있고 그 완벽한 설계도대로 그대로 지어져서 수백 마리, 수천 마리가 날아다니도 잠자리는 다 똑같은 잠자리로 날아다닙니다. 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 몸에 설계도가 있는 것들을 보니까 설계도가 있으니까 설계자가 있구나. 너무나 당연한 얘기죠. 너무나 상식적인 얘기죠. 자, 지난번에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자, 오늘은요, 제 두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제목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누구입니까? 자, 오늘 나는 누군지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나는 누굽니까? 여러분들은 누굽니까? 여러분들은 어디서 왔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아주 중요한 질문이고 근본적인 질문인데, 자, 이 부분을 놓치고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다음 그림을 한번 보실까요? 자, 어디서 많이 본 듯한 그림이죠? 자, 첫 번째 그림은 겨울연가라고 하는 그 유명한 배용준의 연사마라고 일본에서 정말 신급 해당되는 인기를 누렸던 겨울연가라는 드라마고요. 이거는 제가 굉장히 재밌게 봤던 본 시리즈의 본 아이덴티티, 그런 본 시리즈의 영화입니다. 자, 그리고 내가 정말 어릴 적 우상이었던, 정말 좋아했던 우리 성룡 아저씨, 그죠? 이 세 영화에 공통점이 있다면 뭘까요? 세 영화의 공통점은 이겁니다. Who am I? 자, 영어로 써놔서 저게 무엇이요? 이게 아니라 뭐예요? 나는 누구인가라는 영어예요. Who am I? 나는 누구냐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상실증에 걸리고 나니까 내가 누군지를 모르는 거예요. 내가 누군지를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광주에 있을 때 짧기는 했지만 잠깐 기억을 필름이 끊긴 적이 있었어요. 여러분, 제가 축구를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여러분, 축구 잘하게 생겼죠? 여러분, 저를 보면 생각나는 노래 있지 않으세요? 몸매는 끝내줘요 있잖아요. 그죠? 그렇게 생기지 않았어요? 축구를 제가 굉장히 잘합니다.
얼마나 빠른지 공보다 더 빨라요. 제가 한참 앞에 가서 공을 기다릴 정도로 빨라요. 근데 제가 그렇게 해서 수비수를 딱 제끼고, 제가 더군다나 공격수거든요. 오른쪽 윙 공격수예요. 이천수가 쓰는 자리. 그래서 오른쪽 수비를 제끼고 질풍같이 막 적토마같이 달려서 골대를 향해서 달려가는데, 뒤에 있는 수비수가 못 쫓아오니까 뒤에서 슬라이딩을 해서 악의적으로 제 다리를 걷었습니다. 제가 속도가 너무 빨라가지고요, 주체가 안 돼가지고 그 다리에 걸려서 그대로 머리를 땅에 탁 찍었어요. 근데 그 잔디밭에 찍었긴 했는데, 인조잔디. 그리고 나서 잠깐 필름이 끊겼어요. 여러분 놀라운 거 아세요? 제가 정신이 돌아왔는데 제가 뛰고 있더라고요. 제가 정신이 돌아왔는데 뛰고 있어요, 운동장을. 뭐지? 근데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뭔가 코밑이 따끔거려요. 그때 이제 흰 장갑을 끼고 운동을 하고 있었는데 겨울이었거든요. 손을 만져보니까, 코밑을 만져보니까 피가 나는 거예요. 내가 섰어요. 왜 피가 나지? 그래서 보니까 내 눈앞에 뭐가 막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해요. 얘네들은 뭐지? 그러니까 축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들었던 생각이 뭔지 아세요? 난 누구지? 여러분 그 충격을 아세요? 난 누구지? 그래서 축구하러 뛰어다니다 말고 서가지고 막 왔다 축구하고 나서 보면서 나 누구지? 그러고 있다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어디 익숙한 장소예요. 장소가. 여기가 축구장이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거기가 광주인 거예요. 광주. 내가 맞아, 광주 동명교회 부목사였어. 그때 결정적인 순간에 우리 집사람 이름이 김향숙 생각이 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생각이 안 났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생각이 나면서 우리 아들 예준이까지 하나씩 떠오른 거예요. 여러분 그때 되게 충격적이었어요. 그때 여러분 우리가 마치 그렇게 사는 거예요. 내가 누구지? 달리기는 달리는데 내가 누구지? 왜 뛰고 있지? 싶은 거예요. 여러분 이 동물을 아세요? 스프링벅이라는 동물인데요, 주로 아프리카에서 생존하는 사슴과 동물이에요. 근데 얘 동물이 되게 웃기는 동물이에요. 여러분 이 스프링벅이요, 얼마나 웃기냐면 얘는 어떤 특징을 갖고 있냐면요, 흉내내기, 따라쟁이에요. 그래서 옆에 있는 스프링벅이 펄쩍 뛰면 옆에 있던 스프링벅이 또 펄쩍 뛰는 거 보고 지도 펄쩍 뛰어요. 또 앞으로 서너 발짝 달려가서 풀을 뜯으면 옆에 있는 놈도 또 흉내내가지고 서너 발짝 달려가서 풀을 뜯고 하는 이상한 녀석들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가끔 가다가요, 요 한 마리가 앞을 향해서 이유를 알 수 없이 그냥 막 달리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한 놈이 달리니까 두 놈이 달리고, 두 놈이 달리니까 네 놈이 달리고, 이러면서 갑자기 수십 마리, 수백 마리, 수천 마리가 돼서 막 앞으로 달려가는 거예요. 근데 막 달려가다가 맨 앞에 뛰고 있는 얘가 갑자기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왜 뛰고 있지? 나 이제 그만 멈출래. 멈추려고 보니까 멈출 수 있어요, 없어요? 뒤에서 수천 마리, 수만 마리가 달려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뛰는지도 모르고 달리고 있다가 설 수도 없어서, 그래서요 이 스프링벅이 절벽 가운데, 절벽 같은데 한꺼번에 수천 마리씩 떨어져 죽는데요. 그래서 여러분 이 스프링벅이 심리학적 용어가 있습니다. 스프링벅 현상이라고 그래가지고요, 요게 공식적인 하나의 그러니까 요 뭐에 대해서 얘기하냐면요, 청소년들이 이유를 알 수 없이 그냥 막 방황하는 거 있잖아요. 그럴 때 스프링벅 현상이다,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 뛰는데 왜 뛰고 있어요? 몰라요. 자, 여러분 물어볼까요? 자, 여러분들은 왜 오늘 하루 사셨어요? 왜 밥을 먹었습니까? 왜 공부하십니까? 왜 직장에 다니십니까? 여러분 제가 공부하니까 나도 공부해. 제가 대학교 가니까 나도 죽기 살기로 대학교 가야 돼. 제가 직장 들어가니까 나도 직장 들어가야 돼. 그리고 제가 애 낳으니까 나는 둘 낳아야지, 셋 낳아야지, 이러고 애 낳아요. 그런데도 뭘 몰라요? 내가 누군지를 모르는 거예요. 내가 왜 사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내가 왜 공부해야 되는지, 무엇을 향해 달려가는지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냥 먹고 그냥 사는 거예요. 스프링벅 현상과 같은 거죠. 여러분 나는 누굽니까? 그래서 여러분 나는 누구냐라고 하는 이 질문이 우리만 하는 질문이 아니에요. 사실은 이런 질문 자체도 안 하고 다니는 사람이 거의 절대 다수죠.
대부분은 그냥 살아요. 마치 기억상실증에 걸려서 왜 뛰는지도 모르고 뛰었던 저처럼, 스프링벅처럼 그냥 먹고 그냥 달리고 그냥 시집 가고 장가 가고 그냥 직장 다니고 그냥 애 낳다가 나이 먹고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똑똑한 사람들이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도대체 나는 누군가? 우주는 어디서 왔을까? 이 모든 세상은 어디서 왔을까? 이것에 대해서요, 심각하게 질문을 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바로 우주의 기원에 대한 질문을 하기 시작했는데, 여러분, 탈레스라는 사람은요, 재밌게도 이 모든 우주는 바로 이 물에서 왔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이 만물의 기원은 물이야. 왜냐면 물만큼 보편적인 물질이 없잖아요. 여러분, 물은 어디에나 있어요. 그리고 다 물을 먹어야 살잖아요. 그렇잖아요. 세균도 물 먹어야 되거든요. 맞잖아요. 식물도 물을 먹어야 되잖아요. 여러분들도 물을 드셔야죠. 저녁 드시고 물 드셨어요? 안 드셨어요? 한 모금 드셨죠? 예? 여러분, 다 그래서 이 모든 만물은 물에서 왔다. 탈레스 같은 사람은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자, 또 이 사람은 헤라클레이토스라는 사람인데요. 생긴 것도 막 우락부락하게 생겼죠. 이 사람은 만물의 근원은 바로 이거, 불이다. 불이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야, 만물의 기원은 불이야. 왜냐면 여러분, 막 용광로 같은 거 막 끓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막 화산 폭탄 터지고 이런 거 보면서 그리고 지구 막 안에 뚫고 저런 불덩어리가 있을 거야. 그렇게 생각했는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만물의 기원은 불에서 왔다. 불을 소멸이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그렇게 생각했던 경향이 있었습니다. 조금 더 똑똑한 사람은요, 자, 데모크리투스라는 사람인데, 이 데모크리투스라는 사람은 만물의 기원을 바로 이 원자다라고 생각했어요. 자, 드디어 조금 고상한 얘기가 나왔죠. 자, 어디서 많이 들어봤죠? 원자. 어디서 많이 들어봤죠? 딴 건 몰라도 원자폭탄을 알죠. 그죠? 그래서 만물의 기원은 원자, 가장 작은 알갱이, 더 이상 쪼갤 수 없는 가장 작은 알갱이들이 있고, 우리들은 이 작은 알갱이들로 모여졌을 거야.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야. 똑똑한 사람이죠? 맞죠? 이럴 때는 잘 몰라도 고개를 끄덕거려야 지적인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럼 되게 고상한 생각을 했잖아요. 여러분, 저 고대에 지금부터 막 2000년 전, 한 3000년 전 이때 사람들이 여러분 어떻게 이런 생각을 참 기가 막히게 했을까요? 여러분, 진짜 나는 누구인가를 생각해 보면 과연 우리들이라는 존재가 바로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이런 아메바, 가장 단세포 동물인 원형 동물이라고 할 수 있는 단세포 동물인 바로 이 아메바로부터 우리가 왔는가? 맞나요? 우리들이 이 아메바라고 하는 아주 단세포 동물에서 왔나요? 아니면 보세요. 이 두 그림이 아주 친숙해 보이십니까? 어때요? 둘이 다정해 보여요. 이 사람이 할아버지고 이 사람이 손자같이 생겼어요? 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원래는 얘였는데 이렇게 우아해진 겁니까? 아니면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서 창조했는데 많이 망가진 겁니까? 자,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를 한번 보세요. 여러분, 저를 향해서 진실을 고백할 시간입니다. 제가 많이 망가졌습니까? 우아해졌습니까? 자, 이럴 때는 많이 망가졌다고 할수록 저를 높여주는 거야. 그죠?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서 하나님의 모양을 본떠서 만들었는데 많이 망가져서 저처럼 보시는 바와 같이 입도 튀어나오고 이렇게 생겼냐 이거야. 아니면 원래 아메바라든가 이런 원숭이에서 우리가 우아해진 존재입니까? 오늘 여기에 대한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 우리가 좋은 결론을 내려봐야 될 그런 시간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데요. 자, 샤르트르 같은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야, 인생이 뭐 별거냐? 인생은 그냥 아무런 목적도 없이 세상 가운데 던져진 거야. 여러분 왜 살고 있어요? 던져줬으니까. 여러분들의 삶에 의미가 있나요? 아니에요. 그냥 던져줬으니까 사는 거예요. 목적도 의미도 아무것도 없다. 그냥 던져진 존재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런 존재인가요? 아무런 목적도 없는 그냥 내던져진 이 땅 가운데 대충 살아가는 그런 존재인가요? 아니면 지금은 알 수 없으나 미래에 지금보다 더 진화되어진
어떤 존재를 향해서 지금도 진화되어지고 있을까요? 자,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연 우리는 진화된 존재일까요? 아니면 성경에 소개한 대로 창조된 존재일까요? 자, 성경은 어떻게 말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할렐루야. 자, 딴 건 몰라도 다 성경책에서 이 성경을 한 번씩 읽어봤죠? 왜요? 성경책 새로 사면 1페이지는 넘겨보잖아요.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부터 시작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이 사실에서부터 출발하는 거고요. 만약에 그 사실이 인정되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은 신화가 되는 거예요. 맹신이 되는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께서 태초라는 시간에 우리를 창조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요,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만 그렇지 않다, 믿을 수 없다, 웃기는 소리 하지 마라 라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자, 여러분들 솔직히 한번 생각해 보시죠. 여러분들 교회 오기 전에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창조했다고 생각했습니까? 원숭이에서 진화됐다고 생각했습니까? 아마 절대 다수는 원숭이에서 진화되었다고 생각을 했을 거예요. 맞죠? 여러분, 왜 사람들이 성경은 창조되었다, 성경에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렇게 말하는데 사람들이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요. 여러분, 이 교과서를 보니까 가슴이 답답해 오지 않습니까? 우리들은 교과서만 보면 가슴이 답답해 오죠? 머리가 띵해져 오고.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생물 교과서인데 생물 교과서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생물의 진화, 그리고 진화의 증거, 이렇게 돼 있네. 진화가 뭐라고요? 진화의 증거가 있다네요. 여러분, 고등학교 교과서 공부하실 때 여러분 진짜인지 거짓말인지 따져가면서 공부하셨나요? 사실인지 아닌지 여러분 연구해 가면서 살펴가면서 공부했나요? 그럴 시간이 어디 있어요? 외우기도 바빠 죽겠는데, 그죠? 그냥 진도 나가기 바빠 죽겠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누구든지 고등학교까지만 제대로 교육을 받으면요, 사람들은 다 무신론자가 되게 돼 있어요. 사람들은 다 하나님을 안 믿고 교회를 다니는 애들도 다 교회를 떠나게 돼 있어요. 그리고 교회를 다녀도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교회를 다녀요? 그냥 하나의 종교로서 마음에 수양이 되고 마음이 편하고, 교회 다니면 친구들도 있고, 교회 다니면 왠지 고상하고, 또 교회 다니면 어때요? 그래도 종교 하나쯤은, 근사한 종교 하나쯤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이렇게 교회를 다니는 거예요. 자, 뭐 때문에? 진화라고 하는, 특별히 진화의 증거가 있다 이렇게 가르치기 때문에 그렇다고요. 여러분, 이 그림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디서 많이 본 그림이죠? 여러분, 실제로 이런 진화가 일어났나요? 아니에요. 교과서의 그림으로만 나옵니다. 절대로 이런 순서대로 진화되지 않았어요. 여러분, 고등학교 교과서에는 이렇게 원숭이가 고상한 사람이 되었다라고 얘기하고요. 그것도 어떻게 말해요? 진화의 증거가 있다. 그것도 교과서에서 진화의 증거가 있다라고 말하니까 사람들은 교과서에서 말하면요, 다 믿게 돼 있어요. 교과서가 틀렸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거의 없습니다. 적어도 교과서에서 말한다면 이거는 진실이야. 이렇게. 여러분과 교회에서는 분명히 믿습니다 했는데 학교 가보니까 어때요? 교과서에서 사람은 하나님이 만든 게 아니고 창조한 게 아니고 원숭이에서 진화되었다고 얘기하니까 학교 가서는 맞습니다, 교회에서는 믿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때요? 신앙 버리고 떠나는 거야. 왜? 바빠 죽겠는데 언제 교회 나가요? 그죠? 왜? 교회에서 가르치는 건 다 종교고 신화니까. 여러분, 하나 물어봅시다. 잘 물어볼게요. 여러분, 대답 잘 하셔야 돼요. 제가 시험 드는 수가 있어요. 여러분, TV에서 저 같은 목사님하고 그리고 과학자가 나와서 TV에서 토론을 해요. 자, 그러면 과학자들의 말이 더 믿음직합니까? 목사님의 말씀이 더 믿음직합니까? 할렐루야. 여러분들은 착하고 선량하셔서 목사님 이렇게 답했지만 사람들은 대부분
목사님은 왠지 우긴다 이렇게 생각해요. 목사님은 증거도 없이 왠지 우긴다 라고 생각하고, 과학자들은 근거와 정확한 데이터를 가지고 과학적 사실만을 얘기한다 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모든 과학자, 대부분의 과학자들이 진화되었다 라고 얘기하니까 이 땅을 살아가는 대부분의 모든 사람들은요, 진화가 사실이고 성경에서 얘기하는 것들은 다 신화 내지는 종교적 가르침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든지 고등학교만 나오면 다 무신론자가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문교부에서 교과서를 만들어서 사탄은요, 이 교과서를 통해서 무신론자들을,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는, 사람은 진화되었다, 원숭이에서 진화된 존재다 라고 하는 이 무신론자들을요 막 트랙터로 생산해요. 근데 목사님들은 그 뒤를 따라가면서요, 여러분들과 저희가 이삭줍기 하고 있다고, 교회에서 전도 하나 하는 거 힘들어요, 어려워요? 엄청 어렵죠. 네. 남편 여기까지 데려오신데 어려웠어요? 네. 어려워요. 근데 여러분, 고등학교는 어때요? 교과서를 통해서 무신론자들을 트랙터로 막 생산하고 있다고요. 자,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따르고 아무리 많은 과학자들이 주장한다 해도,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살펴봐야 할 게 있어요. 잘 들어보세요. 어느 쪽이 더 합리적인가를 살펴봐야 됩니다. 자, 왜 그러냐면요, 자, 여기 보면 진화론이라고 써 있죠. 자, 진화 뭐라고요? 진화론이라. 여러분, 진화론이라는 것은요, 진화 이론이라는 얘기예요. 자, 진화 법칙이 아니라 진화 이론이에요. 여러분, 이론은 뭐죠? 잘 들어보세요. 어떤 과학이 과학 혹은 법칙이 되기 위해서는요, 이런 과정들이 필요합니다. 잘 보면 여러분, 사과가 뚝 하고 떨어져요. 뭐를 하죠? 관찰을 하죠. 사과가 왜 떨어졌을까? 사과가 왜 떨어졌을까? 관찰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요, 연구를 하기 시작해요. 왜 떨어졌을까? 밑에서 뭐가 잡아당기고 있을까? 이유가 뭘까? 왜 사과는 떨어지게 돼 있을까? 그죠? 여러분, 연구를 하고요, 드디어 하나의 가설을 세우기 시작합니다. 아마 우리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이 지구가 이 사과를 끄집어 당기고 있을 거야 라고 하는 이러한 가설을 세워요. 그리고 뭐를 해요? 이게 제일 중요해요. 과학에서 뭐가 제일 중요하다고요? 여기 있잖아요. 실험, 검증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수백 번, 수천 번, 수만 번, 10년씩 뭐를 해요? 이걸 해요. 실험하고 검증하고 다시 가설 세우고, 틀리면 다시 실험하고 검증하고, 끊임없이 실험 검증 해서 여러분, 예외가 없고 변수가 생기지 않고 항상 동일한 결론에 도착할 때 드디어 뭐가요? 가설이 입증이 되면서 하나의 법칙이 되는 거예요. 자, 잘 들어보세요. 우리가 그렇게 과학적 사실이라고 믿고 있는, 이거는 불변한 거야 라고 믿고 있는 과학이, 여러분, 그 진화론이 실험했나요? 잘 들어보세요. 진화되어지는 거 실험이 됐나요? 진화되어지는 것을 검증할 수 있나요? 나 진화되는 거 봤다. 손 한번 들어보세요. 나 진화되는 거 봤다. 손 들어보세요. 이때 손 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네, 옆 사람이 잘 보살펴줘야 돼요. 보세요. 진화는 검증할 수가 없어요. 진화는 실험할 수가 없어요. 자, 검증도 안 됐어요. 실험할 수도 없어요. 가설만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진화론이요, 믿어야 되는 거예요. 진화론은 증거가 없고 검증할 수 없고 실험할 수 없다면 어떻게 된다고요? 믿어야 된다니까요. 여러분, 그런 생각 안 해보셨죠? 진화론이 믿음의 대상이다, 그런 생각 안 해보셨죠? 여러분, 맞습니다. 진화론은 검증할 수 없기 때문에, 실험할 수 없기 때문에, 반복 재현할 수 없기 때문에 진화론이요, 믿어야 돼요. 여러분, 창조론은 믿어야 되는 걸까요? 아닐 걸까요? 창조론도 믿어야 되는 거예요. 맞죠? 자,
나 창조되는 거 봤다. 하나님이 창조하시는 거 봤다. 손 들어보세요. 이때 손 들면 어떻게 한다고요? 잘 보살펴줘야 돼요. 여러분, 창조하는 거 본 사람 없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했는데, 여러분 이거는 주장이죠. 자, 아니야. 세상은 진화되어진 거야. 여러분 이것도 주장이죠. 여러분, 두 주장이 있다면 이 두 주장은 둘 다 어떤 대상이에요? 믿어야 되는 대상이에요. 자, 그러면 무엇을 믿냐고요? 맞죠? 무엇을 믿어야 되냐고요? 자, 그때 우리가 따져봐야 될 게 뭐예요? 이거예요, 이거. 아까 살펴봤던 어느 쪽이 더 합리적인가를 따져봐야 되는 거예요. 자, 어느 것이 더 합리적일까요? 자, 제가 지금부터 진화론에서 있을 수 있는 혹은 주장하는 혹은 진화론 학자들이 얘기하는 것들을 간략하게 몇 가지를 살펴볼 테니까 정말 그럴 수 있을까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주 기원에 대해서 진화론과 창조론을 비교해 보면요, 여러분, 샘 해리스라는 사람은 미국 신경학자인데요, 이 사람이 무슨 얘기냐면 과학적 진실은 우주가 어떻게 왜 생겼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과학은요, 우주가 어떻게 생겼는지, 우주가 왜 생겼는지를 설명할 수 있다 없다? 과학은 설명할 수가 없대요. 자, 또 보세요. 이 사람은 그 유명한 진화론 전도사격에 해당되는, 여러분 이 사람은요, 리차드 도킨스라는 사람이에요. 영국의 진화 생물학자예요. 이 사람은 진화론에 목숨을 건 사람입니다. 진화론에 자기 사유재산까지 털어가면서 이 진화론을 주장하고 앞장서고 있는 사람인데, 여러분 이 리차드 도킨스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슨 얘기를 했는지 아세요? 보세요. 과학은 우주의 기원을 설명할 수 있다 없다? 없대요. 아니, 우주의 기원을 설명할 수 없는데 왜 진화론이 그것을 대신하려고 합니까? 왜 진화론을 할 수 있다고 얘기합니까? 여러분, 이 두 개가 모순이 되는 거죠. 자, 보세요. 이 사람은요, 피터 매두어라는 사람인데 런던 대학교의 유명한 교수예요. 이 사람은 자그마치 노벨 의학상까지 수상했던 사람이에요. 똑똑한 사람이죠. 자, 이 사람은 뭐라고 말했어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과학이 대답할 수 없는 질문이 있는데요. 자, 만물은 어떻게 시작됐을까? 우리는 무엇 때문에 이게 존재하는가? 인생의 목적은 무엇인가? 대답할 수 있다 없다? 과학은 없대요. 여러분, 진화론이 우주의 기원을 설명한다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 자체가 모순인 거죠. 자, 그렇다면요, 진화를 주장하는 게 뭐죠? 오랜 시간이 지나면 우연히 저절로 만들어질 수 있다, 그렇게 얘기하죠. 근데 여러분 보세요. 과연 오랜 시간이 지나면 우연에 의해서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만물들이 만들어질 수 있을까요? 자, 한번 생각해 볼까요? 자, 이 사람은 누군지 아시겠죠? 스티븐 호킹이라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왜 전동 타고 다니면서 이렇게 기울어져 가지고 류게릭병 걸려 가지고 굉장한 천재예요. 여러분, 근데 굉장한 천재가 얘기하면 다 옳은 것일까요? 자, 스티븐 호킹은 뭐라고 얘기냐면요, 자, 빅뱅이 일어난 지 1초 후에, 여러분 빅뱅이라는 얘기가 있죠. 빅뱅 이론이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 크리스찬 과학자들이든 아니면 교회를 다니지 않는 넌 크리스찬 과학자들이든 간에 거의 다 이 부분은 이구동성으로 얘기합니다. 자, 허블 망원경 같은 걸로 우주를 살펴보면요, 우주 자체가 하나의 중심에서부터 바깥으로 점점 팽창되어서 서로 멀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마치 무언가 뻥 하고 터져가지고 급속도로 바깥을 향해서 폭탄이 터져서 퍼진 것처럼 이렇게 우주가 팽창되고 있는 것들을 발견하는 거예요. 자, 그것을 누군가가 필름으로 찍었다. 찍어가지고 그걸 필름을 거꾸로 돌리면 어떻게 될까요? 거꾸로 돌리면 멀어져가는 우주가 점점 가운데로 모여들겠죠. 그래서 어떤 가설이 나와요? 아, 무언가가 뻥 하고 터졌구나. 뻥 하고 터져서 이 우주가 이렇게 팽창되고 있구나. 이게 지금 빅뱅 이론이에요. 자, 그렇게 어려운 얘기 아니에요. 자, 근데 여러분 보세요. 터지면 다냐고요. 터지면 다냐고요. 뻥 하고 터졌더니 이 모든 우주가 짠 하고 생겼다는 거예요. 자, 근데 제가 얘기하는 얘기가 아니라 그 천재 물리학자인
스티븐 호킹이 뭐라고 말해요? 만일 빅뱅이 일어난 지 1초 후에 우주의 밀도가 1조분의 1만 더 높았더라면 우주는 10년 후에 붕괴되었을 거예요. 반면에 우주의 밀도가 1조분의 1만큼만 더 낮았더라면 우주는 진공 상태로 변하고 말았을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몇 분의 몇? 2분의 1? 10분의 1? 100분의 1? 1조분의 1만 높았더라도 여러분 1초 후에 우주의 밀도가 그러면 이 우주는 붕괴되어졌을 거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런 여러분 우주가요 그냥 하늘의 별들이 그냥 엄청 많다 뭐 그걸로 끝나는 것 같죠? 천만의 말씀이에요. 하늘에 별들이 저렇게 많고 뭐 수성, 금성, 지구 뭐 등등 쭉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딱 붙어 있는 게 아니잖아요. 떨어져 있으니까 허공 속에 대충 내 던져놔도 굴러갈 것 같죠? 아닙니다. 여러분 우주는요 완벽하게 미세 조정되어 있어요. 우주가 완벽하게 미세 조정되어 있다는 거예요. 마치 여러분 제가 차고 있는 시계 보이시나요? 이 시계는 사실은 이거는 스마트폰하고 비슷한 이런 이렇게 스마트워치입니다. 근데 여러분 태엽 감는 시계 있잖아요. 째깍째깍 움직이는 전자시계 말고 그런 시계들 보면 여러분 대충 망치로 몇 번 두들겨 놓으면 그런 시계 나옵니까? 아니죠. 이런 큰 시계가 돌아갈 수 있는 뭐 이렇게 예를 들면 분침, 초침 이런 것들이 톱니바퀴가 완벽하게 계산되어서 미세하게 조정돼야 그래야 여러분 시계가 여러분 맞죠? 그래도 그 시계가 한 두세 달 지나면 분이 틀려야 맞아요. 틀려지죠? 그죠? 틀려지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틀려지는데 우주가 허공에 대충 내던져놨다고 이 모든 우주가 지금처럼 안전하게 이렇게 뭐 자기들의 말에 의하면 뭐 50억 년이 어떻고 뭐 이런 얘기 여러분 흘러갈 수 있나요? 아니라니까요. 우주가 완벽하게 미세 조정되어 있어요. 특별히 여러분 보세요. 중력 상수라고 하는데 여러분 우주가 각 별과 우주와 이 모든 것들이 완벽한 중력이 여러분 미세하게 조정되어 있어요. 어느 정도 미세하게 조정되어 있냐면요. 예를 들어서 우주 끝과 우주 끝이라고 생각해봐요. 사실 우주 끝이 얼마나 넓은지도 몰라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우주의 끝과 우주의 끝이 있는데 이 우주 끝과 끝이 닿는 자를 쫙 연결했다 쳐봐요. 그죠? 이 우주의 중력의 축이 1cm만 이렇게 옮겨지면요. 우주가 어떻게 된다고요? 아세요? 그만큼 이 우주가 서로 중력과 중력이 완벽하게 중력 상수에 의해서요. 마치 시계 태엽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시계 태엽, 여러분 시계에 부속품 몇 개나 될 것 같아요? 몇 개 되지도 않는데 분침이 틀어지는데 우주는요. 1cm만 그 중력의 틀을 비켜내도요. 우주가 어떻게 된다고요? 붕괴된다니까요. 우주는 그만큼 미세하게 조정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어떻게 그렇다면 자연 상태에서 뻥 하고 터졌는데 우주의 밀도가 완벽하게 이렇게 미세 조정되어 있을까요? 여러분 두 가지 중에 하나죠. 저절로 그렇게 됐다. 아니면 이루 헤아릴 수 없는 지혜에 의해서 디자인되었다. 여러분 어떤 게 상식적인 얘기입니까? 어떤 게 합리적인 얘기예요? 여러분 여기 시계가 있어요. 시계가 지금 째깍째깍 움직이고 있어요. 이 시계를 보면서 야 너는 어쩌면 이렇게 자연 상태에서 이렇게 멋진 시계가 됐냐? 너 참 기가 막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합리적입니까? 아니면 야 누군지 참 똑똑하다. 어쩌면 이렇게 시계를 잘 만들었냐? 두 번째가 맞을까요? 어느 쪽이 더 합리적이세요? 자, 옆 사람과 의논해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두 번째가 합리적인 거 맞죠? 맞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진화론자들이 얘기하는 것이 얼마나 터무니없이 믿을 수 없는 것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머리끝에서 발끝까지요. 이빨만 빼고 여러분 그거 아세요? 다 단백질로 구성되어 있는 거 아세요? 여러분들의
머리카락도 머리카락 단백질이에요. 여러분들의 심지어 발톱도 여러분 단백질의 변형 형태예요. 여러분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다 단백질로 구성되어 있는데 저 단백질은요 지난주에 살펴봤듯이 여러분 벽돌과 같은 거예요. 이 단백질이 어떻게 쌓여지느냐에 따라서요 여러분 눈이 되기도 하고 코가 되기도 하고 귀가 되기도 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여러분 만약에 손톱이 나야 할 자리에 여기 코털이 나기 시작한다. 여러분 이거 웃겨요 안 웃겨? 그 사람은요 엄청나게 많이 고장난 사람이에요. 여러분 누가 봐도 손톱이 있어야 할 자리에 손톱이 있어요? 코털이 있어요? 여러분 여기 코털 나가지고 다니는 사람 봤어요? 없죠? 왜 없어요? 지난주에 우리 살펴봤잖아요. 뭐 때문이다? 설계도 때문이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이 벽돌이라고 하는 단백질이라고 하는 벽돌에 의해서 여러분 우리 사람이 이루어졌는데 여러분 그러면 이 단백질은요 아미노산이라고 하는 이 아미노산이 이제 마치 I'm a boy, you are a girl 이렇게 하는 것처럼 완벽하게 알파벳처럼 예를 들면 어떤 문장이 있을 때 여러분 가나다라가 있으면 아무렇게나 그냥 뿌려놓으면 문장이 되나요? 아니죠. 나는 아침에 밥을 먹고 교회 가서 예배를 드렸다. 여기는 순서가 있잖아요. 그것처럼 아미노산이 특정한 서열을 이루어야 단백질이 되는 거예요. 자, 이것을 확률적으로 계산해 봤다고요. 여러분 얼마나 나올까요? 자, 더글라스 X라는 사람이 분자 물리학자인데 이 사람이 세상에 우리 몸속에 그 많고 많은 단백질 하나 몇 개요? 단백질 하나가 자연 상태에서 우연히 만들어질 수 있는 확률이 얼마인가를 따져봤더니요 여러분 10의 77승분의 1이래요. 자, 이건 뭔 얘기인지 아세요? 10이라는 동그라미를 치고 동그라미 몇 개 쳐야 돼요? 자, 일자를 쓰고 옆에다가 동그라미를 77개를 써야 돼요. 자, 팔이 아파서 77개는요 쓰다가 한 10분간 휴식했다가 쳐야 됩니다. 이해되시겠죠? 자, 이게 10의 77승분의 1인데 사람들이 이 더글라스 X가 이런 주장을 하니까 야 너는 네가 하나님 믿는 창조론자니까 그딴 소리 하고 있지 라고 막 조롱했어요. 그랬더니 이번에 칼 세건이라는 사람은 미국 물리학자인데요. 자, 이 사람은 더 놀랍게도 10의 130승분의 1이에요. 여러분 아까는 70몇이었죠? 근데 이번에는 단백질 하나가 아니 세포도 아니고 단백질 하나가 자연 상태에서 우연히 만들어질 확률을 계산했더니 10의 130개의 동글배기의 1이래요. 자, 여러분 보세요. 제가 여러분 그래도 저를 좀 믿을만 하시겠죠? 김현수 집사님. 저 믿을만 한 것 같습니까? 어떤 것 같습니다. 믿을만 한 것 같습니까? 근데요, 제가 주식 정보를 소개한다 쳐요. 믿을만 하니까. 네. 몇 분의 1 정도 되면 저한테 믿어주시겠어요? 자, 전 재산을 저한테 거는데 한 50%, 2분의 1쯤 되면 전 재산 걸겠어요? 안 걸겠죠? 근데 만약에 10분의 1이다. 걸겠어요? 안 걸겠어요? 안 걸겠죠. 아니 2분의 1도 아니고 10분의 1만 돼도 누가 거기다 전 재산 걸겠어요? 그죠? 그죠? 근데 10분의 1이 아니라 그 옆에 10분의 1에 동그라미 하나가 붙으면 몇이에요? 100분의 1이 되는 거예요. 100분의 1이면 여러분의 운명을 걸겠어요? 동그라미 하나 붙으면 1000분의 1이요. 1000분의 1이다 여러분 운명을 걸겠어요? 자, 몇 개 분의 1이라고요? 아니 세포도 아니고 여러분들이 생기는 확률도 아니고 단백질 하나가 생기는데 10의 130승분의 1인데 더 놀랍게도 이 사람은요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뭐예요? 불가지론이라는 건 뭐냐면요, 자, 육체의 물리적인 것 외에는 인정할 수 없다는 거예요. 알 수 없다는, 하나님이 있는지 없는지 난 모르겠다는 거예요. 관심이 없다는, 그걸 불가지론자라고 그래요. 이 사람은 불가지론자인데 순수하게 확률만 계산했더니 10의 130분의 1이라고 하는 10의 동글배기가 몇 개요? 130개분의 1이에요. 여러분 휴버트 요키라는 사람은, 이 사람은 10의 125승분의 1이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세포는 그럼 어떨까요?
자, 단백질이 모여서 이제 드디어 세포가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몸에 세포가 몇 개 있다고요? 지난번에 공부했죠? 세포가요, 보통 평균 100조개가 있습니다. 저 같은 사람은 많이 말라가지고 한 80조개 있어요. 그죠? 우리 김기린 집사 같은 분들은, 그죠? 등치가 있으니까 한 105조 정도 될 수도 있어요. 자, 보통 평균 몇 조? 100조개. 네, 100조개. 자, 몇 조개가 있는지는 여러분들이 한번 스스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 100조개가 아니라 100조개 중에 세포 몇 개? 하나. 세포 딸랑 하나. 세포 딸랑 하나가 자연 상태에서 우연히 생길 수 있는 확률을 조사해 봤더니요, 여러분 10의 4만 1000승분의 1이에요. 여러분, 일자하고 4만 1000개의 동물배기 치려면 점심 먹고 와서 해야죠. 그죠? 동물배기 치다가 저녁도 먹고 와서 해야 돼요. 맞죠? 여러분, 몇 시간 걸릴까요? 4만 1000개 치는데. 그것분의 1. 이게 세포 몇 개? 하나라고요. 여러분, 세포 하나가 있으면 생명체가 됩니까? 천만의 말씀이죠. 근데 세포 전체도 아니고 하나 만들어지는데 10의 4만 1000승분의 1이라는 확률이 나온다고요. 여러분, 진화론을 믿으려면 어떤 믿음이 필요할까요? 특수한 믿음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이해하시겠어요? 이것이 자연 상태에서 우연히 이루어졌다를 믿으려면, 받아들이려면 여러분은 그냥 대충 생각해서 진화론 맞겠지, 나보다 똑똑한 과학자들이 얘기하니까 맞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고 끝냈지만, 여러분 10의 4만 1000승분의 1이에요. 여러분 창조과학회에서는요 10의 5만 7800승분의 1이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요게 여러분 요걸 그대로 쳐서 들어가면 이 논문을 만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10의 5만 7800승분의 1은 한 2박 3일 쳐야 돼요. 맞죠? 그것분의 1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믿으시겠어요? 아까 주식 얘기했지만 주식을 여러분들이 전 재산을 걸어서 산다면 5만 7800승분의 1을 믿고 여러분 투자하시겠냐고요. 여러분 이걸 믿을 바보가 어디 있겠어요? 여러분 그것도 세포 하나야. 자, 이 세포가 또 어떻게? 100조개의 세포가 완벽하게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완벽하게 시스템적으로 유기적으로 이루어져 있어야 생명체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고 세포만, 구조와 조직만 완벽하게 갖췄다고 거기에 생명체가 있을 수 있나요? 아니에요. 여러분 정육점 가봐요. 여러분 완벽한 구조 있어요 없어요? 돼지 누워있는 거 구조 있어요 없어요? 근데 거기에 생명체 있어요? 생명 있어요 없어요? 없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진화론을 믿으려면, 여러분 그것이 진실처럼 믿었지만 진화론을 믿으려면 이렇게 특별한 믿음이 있어요. 특수한 믿음이 있어야 받아들일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이게 어느 정도의 확률인지 잘 감이 안 오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감에 잡힐 만한 것으로 제가 설명을 해볼게요. 여러분 동전 던지기 해보셨죠? 자, 띵 하고 던져가지고 탁 하고 받았어요. 앞면일까요? 뒷면일까요? 자, 이 확률이 몇이에요? 2분의 1이죠. 2분의 1이잖아. 2분의 1. 근데 띵 하고 던지고 앞면이 나왔어요. 또 띵 하고 던져서 탁 받았는데 또 앞면이 나왔어요. 자, 이런 식으로 보세요. 100번 연속 앞면만 나올 확률, 100번 연속 앞면만 나올 확률이 어느 정도나 될까요?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자그마치 10의 30승분의 1입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앞면만 100번 나오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자, 얼마나 어려운지를 확률적으로 통계적으로 보여드려 볼게요. 여러분 연속적으로 띵탁 앞면, 띵탁 앞면 해가지고 100번 연속 앞면만 나올 확률을 여러분 1억 명이 동시에 1초에 한 번씩 띵탁 던지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1초에 한 번씩 띵탁 하고 받아가지고 앞면만 나오는데요, 동시에 1초에 한 번씩 24조 년을 던져서 띵탁 해야 이거 어떻게 된다고요? 드디어 앞면만 100번이 나올 확률인 거예요. 이게 10의 30승분의 1이에요. 자, 아까 단백질 얘기했죠? 10의 70 몇 승이 어떻고 10의 120 몇 승이 어떻고 그런 얘기했죠? 자, 그 숫자가 얼마나
터무니없는 숫자인지 아시겠죠? 1억 명이 몇 조년이요? 24조 년을 던져야 요 확률이 나오는데, 여러분 10에 57,800승분의 1의 확률이 나올 수 있을까요? 여러분 확률학자인 에밀 바볼이라는 사람이 뭐라고 하냐면요, 10에 50승분의 1은요 절대로 아무리 많은 시간이 흘러도 자연 상태에서는 그 확률이 일어날 수 없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진화론을 받아들이려면 어떤 믿음이 필요하다고요? 특수하고도 대단한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런 생각 안 해보셨죠? 자, 근데요 진화론의 문제점이 뭐냐면, 자, 연력학 제2법칙에 문제가 있어요. 자, 연력학 제2법칙이라고 하니까 뭐 굉장히 심오하고 어려운 것 같잖아요. 아니에요. 세상 쉬운 이론이 요겁니다. 여러분 연력학 제2법칙은요 모든 것은 자연 상태에서 질서 있는 상태에서 점점 무질서한 상태로 간다, 요 얘기예요. 자, 어려워요? 쉬워요? 쉬워요.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자, 이게 뭡니까? 사과죠. 저게 뭐라고요? 사과죠. 사과인데, 자, 왜 여기가 이렇게 생겼어요? 제가 한 입 베어 먹었습니다. 한 입 딱 베어 먹고 두 입째 베어 먹으려고 하는데 띠리리링 전화가 왔어요. 급하게 전화를 받고 제가 출장 나갔다가 1년 만에 돌아왔더니, 자, 자연 상태에 있던 이 사과가 어떻게 되어 있을까요? 자, 어려운 질문이죠. 자, 자연 상태에서 이 사과가 이렇게 될까요? 아니면 이렇게 될까요? 이렇게 되죠. 이게 연력학 제2법칙인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자연 상태에서는 어떻게 해요? 이 상태가 이 상태로 되고 이 상태로 된다는 거. 그래서 자연 상태에서는 어떤 것도 인간의 지혜와 인간의 에너지가 투입되지 않으면요 점점 무질서하게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맞죠? 여러분 젊었을 때 총기도 좋았죠? 젊었을 때 주름도 없고 예뻤었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예뻤을 걸로. 근데 지금은 왜 그렇게 생겼어요? 자연 상태에서, 그죠? 시간이 흘러감에 따라서 이 연력학 제2법칙 때문에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나이 먹고 주름 생기고, 나이 먹고 총기 떨어지고, 나이 먹고 여기저기 아야야야 하는 거야. 자, 제가 강의 시작한 지 한 45분 정도 지났는데, 처음에 제가 강의 시작할 때는 두 눈을 다 이렇게 뜨고 있었어요. 지금은 3분의 1 정도가 기절해 계십니다. 확률학자가 어떠든 진화론이 어떠든 빨리 끝나야 되는데, 여러분 제가 오늘 이렇게 강의를 하면요 지금은 조금 여러분들이 알아들을 것 같죠? 맞죠? 그래서 많은 것 같아. 다음 주에 오면은 알아요 몰라요? 다 잊어버렸어. 띵 하고 다 잊어버렸어요. 왜 띵 하고 다 잊어버려요? 이게 연력학 제2법칙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강의 들을 때 여러분들이 집중력이 떨어지고 조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왜 당연해요? 연력학 제2법칙 때문에 그래요. 자, 여러분들에게 친숙한 그림 하나 보여드려 볼게요. 자, 친숙하시죠? 그죠? 여러분들 주위에 이런 집 있어요 없어요? 자, 이런 집 하나도요 지어놓고 나서 관리해야 될까요? 안 해야 될까요? 관리해야 돼요. 여러분 거미줄도 치우고 불도 떼고 필요에 따라서 이렇게 페인트 칠도 하고 해야 그나마 이런 집이 유지되어지지, 만약에 자연 상태로 내버려뒀다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됩니다. 이 사진은 제가 직접 찍었습니다. 어디서 찍었을까요? 이 뒤에 넘어가다 주공 쪽 가다 보면 이 집이 있어요 없어요? 이 집이 있습니다. 저 집은 왜 저렇게 됐을까요? 그죠? 아니 내버려 두니까 아까 이런 집에서 어떻게 해요? 자연 상태로 가만히 내버려 두니 어떻게 됐어요? 이렇게 됐다고요. 혹시 그거 아세요? 제가 아니야 원래 이런 집이었는데 오랜 세월 동안 시간이 흐르다 보니까 이런 집이 된 거야. 믿습니까? 그죠? 저런 바보가 있나 이 멍텅구리. 맞죠? 어떤 게 자연스러운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법칙이에요. 법칙. 법칙과 이론의 차이를 아세요? 법칙은요 아무리 시간이 오래 가도요 변하지 않는 어떤 그런 과학적 원리를 법칙이라고 그래요. 자,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법칙이 뭐가 있죠? 그죠?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법칙이 뭐가 있죠? 자, 우리 수연이 무슨 법칙이 있지?
머피의 법칙 이런 거 말고. 아, 관성의 법칙. 그 다음에 또, 자, 그 옆에 우리 형제님은? 네? 피타고라스의 법칙. 고상한 거 얘기 나왔어요. 여러분 뭐 관성의 법칙, 부력의 법칙, 중력의 법칙 등등 여러 법칙들이죠. 화학 법칙도 있고, 그죠? 여러 법칙들이 있어요. 여러분 이런 법칙들은 뭐예요? 만유인력의 법칙. 자, 거기까지가 한 개죠. 그 다음에 에너지 보존의 법칙 등등, 질량 보존의 법칙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이런 법칙들은 안 변하는 거야. 여러분 왜 사람들이 아파트 옥상에서 뛰어내리면 다 떨어집니까? 중력의 법칙 때문이죠. 제가 여러분 낙하산을 탔는데 낙하산에 푹 하고 뛰어내렸더니 여러분 그거 아세요? 낙하산을 타고 뛰어내리면요, 저는 비행기 점프를 하지 않고 저는 이렇게 풍선을 타고 올라가서 풍선에서 뛰어내렸어요. 그런데 풍선에서 뛰어내렸더니 거의 한 50m, 100m는 그냥 고깃덩어리 떨어지다가 이 낙하산이 펴지는 거예요. 막 밑에서 무릎 사이에서 막 바람이 팍 올라와요. 왜 떨어질까요? 누구나 떨어집니다. 여러분들 중에 이쁜 사람은 안 떨어지고 못생긴 사람만 떨어지나요? 아니죠. 누구든지 뛰면 떨어지게 돼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걸 법칙이라고 해요. 여러분 연력학 제2 가설이에요, 법칙이에요? 법칙이죠. 이론이 아니라 법칙이죠. 여러분 법칙이기 때문에 누구든지 자연 상태에서는 이 집은 이렇게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변하게 되어 있어요. 자, 여기에 뭐가 투입됐다고요? 인간의 지혜와 에너지가 투입되어야 그나마 아까 이런 집이라도 유지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보세요. 진화론이 주장하는 건 뭐죠? 진화론이 주장하는 건요, 자연 상태에서 이 정보가 어떻게 해요? 늘어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그걸 정보 연력학이라고 하는데, 정보는 자연 상태에서 손실됩니까? 늘어납니까? 자, 뭐를 보면 알아요? 자, 김만곤 목사의 강의를 오늘 듣고 아는 것 같은 애 나가는 순간 다 까먹죠? 이게 정보 연력학이에요. 또 여러분 귓속말 전달하기 기억하시나요? 헤드폰 같은 거 끼고 있으면서 음악을 크게 듣고 이쪽에서 뭐예요? 어떤 이렇게 속담 같은 걸 얘기하면 저 끝에 가서는 전혀 엉뚱한 말이죠. 아니, 옮겨갈수록 여기 정보가 보존됩니까? 그러니까 정보가 보존됩니까? 손실됩니까? 손실되잖아요. 예, 여러분 이거는 법칙이라고요. 근데 진화론은 어떻게 얘기해요? 여러분 이 대장균이 지난번에 여러분 그 유전자를 받아 적으면 몇 페이지 정도 나온다고 했을까요? 한 3페이지? 5페이지? 천만의 말씀이요. 1000페이지를 기록해야 된다고 했죠. 근데 1000페이지짜리 이 대장균이 자연 상태에서 100만 페이지로 늘어났대요. 여러분 진화론을 믿으려면 뭐를 믿어야 돼요? 자연 상태에서 어떻게 해요? 점점 정보가 늘어나가지고 100만 페이지로 늘어났다고 믿어야 됩니다. 그게 진화론인 거예요. 여러분 어느 것이 더 합리적입니까? 여러분 정보가 손실된다는 게 합리적이고 과학적이에요? 늘어난다는 게 합리적이고 과학적입니까? 정보는요 손실되게 돼 있어요. 자연 상태에서는. 여러분 빅뱅 얘기하는데 여러분 옛날에, 지금은 이제 다 컴퓨터로 찍어내지만 옛날에 여러분 그 신문 같은 거 만드는 식자 있잖아요. 식자. 활자를 막 이렇게 글자 찍어내는 것들, 도장 같은 것을 묶어가지고 신문을 만들었잖아요. 그런 인쇄소 공장에 여러분 폭탄이 터졌어. 가스가 터져가지고 뻥 하고 터졌는데 여러분 그 식자들이 막 날아가가지고 막 책에다가 타타타 찍기 시작해서 성경책이 찍혀져 나왔다. 할렐루야. 믿습니까? 불가능해요? 가능해요? 불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자연 상태에서는 정보가 손실되지 절대로 자연 상태에서는요 1000페이지짜리가 100만 페이지짜리로 늘어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진화론을 믿으려면 대단한 믿음이 있어야 돼요. 자, 여러분 이 사람이 아까 뭐라고 그랬죠? 리차드 도킨스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진화론에 있어서 전도사 같은 사람이에요. 아이고 하여간 진화론에 이렇게 목숨을 거는지 몰라요. 근데 이 사람에게 기자가 찾아가서 물었어요. 유전자 변이나 진화의 과정 중에 정보를 증가시켰다고 볼 수 있는 사례를 주실 수 있나요? 너무나도 당연한 질문을 했어요. 왜냐하면 기자가 찾아가서 이 사람은 진화론에 대해서 너무나 확신을 갖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자연 상태에서 유전자 정보가
증가되었다는 사례를 너무나도 손쉽게 될 줄 알았어요. 자, 볼륨 올려주시고요. 자, 근데 여러분 보세요. 이 리차드 도킨스에게 질문했을 때 도킨스가 뭐라고 대답하는지 한번 보세요. 네, 정보가 증가시킨 사례가 있냐 질문을 했더니 보세요. 깜빡깜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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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다는 얘기예요? 없다는 얘기예요? 없다는 얘기예요. 자연 상태에서 정보 늘어나요? 안 늘어나요. 여러분 결국 뭐예요? 촬영을 중단해 주겠어요. 무슨 얘기 이해되시겠어요? 1000페이지짜리가 100만 페이지짜리로 늘어날 수 있다 없다? 절대로 불가능합니다. 절대로 불가능해요. 여러분 내가요 무슨 짓을 하든지 간에 막 IQ를 높이려고 막 뭐를 먹고 운동을 하고 별짓을 다 했어요. 그런데 내가 한 이 정보를요 나의 생식 관련 이 유전자에 전달할 방법이 없습니다.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진화론은 절대 불가능합니다. 자, 만약에 이런 로봇이 있다 쳐봐요. 자, 저런 로봇도 요즘에는 흔하게 볼 수 있죠. 맞죠? 아시마 로봇인데요. 자, 이 로봇을 보면서 어떻게 생각하는 것이 합리적인지 한번 따져보세요. 자, 여러분들은 그러면 진화론을 믿고 있는지 창조론을 믿어야 될지를 알게 될 겁니다. 자, 이거 보니까 이 전부 재료들이 전부 산에서나 있는 거예요. 유리 성분도 산에 있고, 그리고 보니까 여기 보니까 쇳덩어리도 산에 있고, 알루미늄도 산에 있고, 자, 이런 거 보면, 얘는 이 산에서부터 오랜 세월이 지나서 진화되었다. 이게 첫 번째예요. 이해되시겠어요? 자, 두 번째, 야, 이 바보야, 너 맹구냐? 말이 되냐? 어떻게 이게 자연 상태에서 만들어지냐? 누군가 만들었지. 이게 2번입니다. 자, 1번이 맞다고 생각하는 손 들어보세요. 진화되었다, 저 로봇. 자, 2번이 맞다고 생각하시면 손 들어보세요. 자, 손 내려보세요. 나머지는 봐서 믿겠다. 여기 분들은 다 봐서 믿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얘 로봇 만들었을까요? 저절로 생겼을까요? 만들었잖아요. 여러분들은 다 그러면 창조를 믿는 사람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생각해보세요. 얘가 더 대단한 존재일까요? 제가 더 대단한 존재일까요? 대답 잘하셔야 됩니다. 제가 더 대답 잘하죠? 얘 축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못해요. 저 축구해요? 못해요? 하잖아요. 저는 축구하러 가면 꼭 한두 골씩 넣고 온다고요. 얘 축구하는 거 본 적 있거든요. 로봇 전시장 가면 얘네들 로봇 축구하는 거 본 적 있어요. 축구 어떻게 하냐세요? 이거요, 이거. 그래놓고 지가 다 빠져. 여러분, 이런 로봇도 저절로 만들어질 수 없고 누군가 만들어야만 했다면 이 로봇과는 비교할 수 없는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요? 스스로 저절로 진화된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거예요. 창조하신 거예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주장이 훨씬 더 합리적인 것을 알게 됩니다. 자, 진화론을 믿는 사람들은 이렇게 믿는 거예요. 지난번에 우리가 뭔 얘기했어요?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라. 기억나시죠? 집을 보면 누군가가 만들었다. 자연스럽게 그런 생각을 한다는 건데, 자, 진화론자들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자, 여기 보니까 벽돌로 만들어진 집이 있죠. 맞죠? 벽돌로 만들어진 집이 있는데, 자, 이 집을 보면서 아니야, 저 집은 누군가 만든 것이 아니고 오랜 세월이 지나서 저절로 만들어진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근거가 뭐예요? 야, 봐라. 저 뒤에 화산이 있어 없어? 있지. 화산이 뻥 하고 터지면서 돌들이 날라오면서 척척척척 쌓여져서 얘가 되었대요. 할렐루야. 믿습니까? 믿습니까? 아멘이 아니라 노멘이죠. 이런 말이 돼야 안 돼요? 안 되는 겁니다. 자, 진화론은 이것을 얘기하는 거고요. 창조론은 뭐를 얘기하는 거예요? 야, 봐라. 여기에 합리적으로 생겼지. 아름다움, 신미함, 신미적 기능이 있지. 이거는 누군가가
만든 거야 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은 만들어졌을까요? 원숭이에서 단세포 동물 같은 데서 진화되었을까요? 여러분, 제가 요즘에 최근에 진화론이 틀렸다고 생각해 혼자 웃었던 게 있어요. 여러분, 제 입술을 보면 알아요. 여러분, 제 입술이 빨갛습니까? 아니면 제 피부하고 똑같이 생겼습니까? 제가 립스틱 안 발라서 비교적 빨갛게 생겼죠? 여러분, 진화론이 사실이라면 얘가 빨개야 될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요게 빨간 것은 시체나 빨갛지, 그죠? 여러분, 왜 여기가 입술이 빨갛습니까? 무슨 놈의 진화가 미용까지 고려해서 진화를 합니까? 그냥 입술만 찢어놓으면 되지. 맞아요, 틀려요? 맞죠? 그렇잖아요. 무슨 놈의 진화가 꼭 여기에 립라인이 있어야 되나요? 필요 없어요. 맞죠? 근데 여러분, 왜 우리에게는 립라인이 있고 여기가 또 빨갛게 이렇게 생겼고 여기에 또 눈썹이 있어요? 여기에 속눈썹이 왜 있어요? 여러분, 속눈썹이 왜 필요한지 아세요? 여기다가 할렐루야 붙이라고 있는 게 아니에요. 속눈썹이 있는 이유는 먼지가 들어올 때 들어오지 말라고 얘가 이러고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화상 입은 사람도 있죠? 화상 입은 사람들이 제일 불편한 게 뭔지 아세요? 먼지가 눈에 너무 자주 들어오는 거예요. 그런 생각 안 해보셨죠? 다 필요하니까 하나님이 합리적으로 완벽하게 만드신 겁니다. 아멘? 맞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미국 같은 데서 지적 설계론, 이것도 아주 뜨거운 논란이 된 적이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안 믿는데 도저히 이렇게 합리적이고 이렇게 완벽한 구조를 가진 인간이 그리고 우주가 저절로 생겼다는 걸 믿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과는 비교할 수 없는 어떤 지적인 존재에 의해서 설계되었을 거다라고 그 당시에 부시 대통령인가요? 그 대통령이 미국 교과서에다 넣으려고 하다가 진화론자의 반대에 부딪혀서 결국 못 넣습니다만은, 자 보세요. 이게 뭔지 아세요? 자, 이게 뭐같이 생겼습니까? 네? 도명현 집사님, 얘 뭐같이 생겼습니까? 자, 맛있게 생겼지만 사탕이 아니고요. 꽃가루입니다. 꽃가루. 자, 이 꽃가루 보니까 어때요? 완벽하게 생겼죠? 맞죠? 자, 꽃가루들 한번 감상하시겠습니다. 자, 이런 건 어디가 하나 가져가 먹고 싶죠? 꽃가루예요. 자, 이런 세포도 보세요. 완벽한 질서를 다 유지하고 있어요. 자, 이거는 여러분 그 바늘고 바늘에다 실 꽂아 놓은 겁니다. 바늘이 굉장히 이렇게 섬세하게 생긴 것 같지만 아주 투박합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생물을 보면요, 얼마나 완벽한지 몰라요. 보세요. 자, 얘는 뭘까요? 네? 신태인 잠자리는 이렇게 생겼나요? 모기입니다. 모기. 네, 모기인데 여기 모기 침 있잖아요. 침. 신태인 잠자리는 이렇게 생겼나요? 여러분 보세요. 자, 모기인데 얘는 뭐예요? 이 레이스가 시달린 건 여기 다 써 있습니다. 뭐라고 써 있어요? 더듬이래, 더듬이. 그리고 여러분 얘는 뭘까요? 모기 눈깔. 모기 눈입니다. 여기 써 있죠? 모기 경눈이라고. 자, 모기 잡으려면 잘 잡혀요, 안 잡혀요? 어쩌면 그렇게 알고 여시같이 잘 도망가는지 몰라요. 그래서 눈이 이렇게 많으니까 그런 거야. 그건 제 얘기고, 아무튼 모기의 눈도 완벽하게 생겼어요. 여러분들이 함부로 때려 죽이는 모기도 어때요? 더듬이 보세요. 얼마나 예쁘게 생겼는지 몰라요. 여러분들이 무서워하는 침도 바늘 하나 딸랑 있을 것 같죠? 천만의 말씀이요. 침 앞에 이런 털이 있고요. 이런 여러 돌기들에 의해서 감싸지고 있어요. 그리고 드디어 그 끝에서 나와서 침 같은 게 나와서 꼽아서 빨아먹는데, 그때 혈액이 응고되지 말라고 어떤 액체를 주입하거든요. 그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가려운 거예요. 여러분, 이 모기 보면요, 이 끝에 얘가 뭘까요? 모기 발톱입니다. 여러분, 모기 발톱이 있는 거 못 보셨죠? 동네 가서 자랑하시길 바랍니다. 너 모기 발톱 봤어? 1단계 신앙 올려면 모기 발톱 보는 거야. 근데 보세요. 완벽합니다. 맞죠? 여러분, 모기 때려잡을 때도 함부로 때려 죽이지 마시길 바랍니다. 혐의가 있을 때만 때려 죽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런 모기 하나도요, 하나님이 만드신 생명체는 완벽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왜 모기가 우리를 무나요? 타락했으니까. 만들기는 완벽하게 만들었는데 드디어 인간이 타락하면서 모든 피조물이 함께 타락했어요. 그래서 잡아먹기도 하고 물리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보세요. 이렇게 완벽합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것은 이렇게 완벽해요. 꽃가루 하나도 완벽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이런 글자 단풍미인 이런 글자 행사는 가면 흔하게 볼 수 있죠. 맞죠? 근데 여러분 이런 단풍미인이라는 글자가 잘 들어보세요. 자, 자연 상태에서 오래 시간이 흘렀더니 자, 이런 단풍미인이란 글자가 나왔다. 오영일 집사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절대로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다 없다? 없다. 없다도 아니고 없다. 그죠? 여러분 없어요. 이런 합리적인 글자가 나오기 위해서는요, 지혜를 가진 지적 존재인 사람이 반드시 심어야만 이렇게 나올 수 있어요. 여러분 이 글자 제가 장담하건대 10억 년이 지나도요 자연 상태에서 단풍미인 글자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절대로 안 나옵니다. 여러분 제가 익산에서 부목사로 사역할 때 쌍방울 사거리라는 사거리가 있어요. 근데 그 쌍방울 사거리가 공단 있는 그런 지역인데 거기 가다가 제가 서울에서 익산으로 처음 내려왔을 때 운전하고 사거리 살짝 우측편에 나무로 꽝꽝나무인가요? 아니 이런 나무로 쌍방울 이렇게 써놓은 거예요. 쌍방울. 여러분 제가 미치지 않은 이상 어떻게 이해할까요? 차 타고 앉아서 야 누군지 조경 참 아름답게 했다 그렇게 생각하지 제가 야 어쩌면 이렇게 신기하게 자연 상태에서 쌍방울 글자가 나왔냐. 여러분 제가 바본 거 아시죠? 그렇게 생각하면. 이해되세요? 자, 어떤 것이 합리적이에요? 창조입니까? 진화입니까? 창조예요. 창조가 훨씬 더 합리적인 얘기예요. 자, 여러분 진화론을 믿으려면 여러분 진화론의 문제점이 뭔지 아세요? 연속적인 중간 단계의 화석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화석이 진화의 증거처럼 얘기하잖아요. 아니에요. 여러분 세상에 나온 화석은 완벽하게 창조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연속적인 중간 단계 화석, 특별히 연속적이란 말이 중요한데요. 여러분 보세요. 사람들은 진화론 학자들은 쥐가 진화를 해가지고 이렇게 박쥐가 되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진화가 되려면 몇 년 만에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안 일어나죠. 그러니까 할 수만 있거든 진화론 학자들은 지구의 연대를 길게 늘려야 돼요. 그래서 뭐 44억 년, 45억 년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쥐에서 박쥐로 진화되려면 어느 날 갑자기 쥐에서 이렇게 박쥐로 띵 하고 나타나나요? 아니죠. 이렇게 되려면 이렇게 뭐가 손가락 끝에서 너덜너덜 간질간질 이래 가면서 얘가 자라나서 이렇게 자라나고 더 자라나서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보세요. A에서 B로 진화되려면 이런 중간 단계가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중간 단계를 거쳐야 B라고 하는 이런 진화적 결과물이 나온단 말이에요. 잘 들어보세요. 그러면 화석이 이런 것 같아요. 이렇게 물고기에서 개구리로 진화됐다는데 그러면 이런 뒤에는 이렇게 물고기, 이렇게 위에는 개구리처럼 이런 중간 단계가 있어야 된다 없어야 된다? 헤아릴 수 없이 많이 있어야 된다고요. 근데 보세요. 실제로 화석이 발견되었는데 여러분 중간 단계, 연속적인 중간 단계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러분 이거는 5천만 년 전 거라고 주장하는 박쥐의 화석입니다. 주장하는 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이 박쥐의 화석과 오늘날의 박쥐와 여러분 틀린 게 있어요 없어요? 똑같다. 전혀 틀림이 없다. 그랬더니 뭐라고 해요? 목사님 그 박쥐만 가지고 그러지 마시고요. 그래서 여러분 화석률이라는 게 있어요. 뭔 얘기냐면 이 지구상에 있는 적어도 여러분 목과에 해당되는 이런 것들은요. 여러분 현생, 화석 이런 모든 것들 다 합쳐서 평균 97%, 70 이렇게 해서 보면 평균 80% 이상의 지구상에 있는 모든 동물과 식물들의 여러분 화석이 다 발견됐어요. 자, 그러면 이것들만 가지고도 충분히 어느 정도 통계를 낼 수 있겠죠. 근데 여러분 연속적인 중간 단계의 화석이 있다 없다? 전혀 없습니다. 너무 이상하잖아요. 아니 그러잖아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 쥐에서 박쥐로 진화됐다면 아까 중간에 너덜한 단계 있죠.
이런 애들도 화석이 끊임없이 발견이 돼야 되는데 연속적인 중간 단계의 화석은 전혀 없는 거예요. 자, 성경은 어떻게 말씀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아멘. 여러분, 저 이름 앞에 여러분들의 이름을 한번 넣어보세요. 야곱아, 수연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창조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러면요, 나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존재라고 하는데, 자, 두 존재를 한번 비교해 보세요. 자, 얘는 보면 어때요? 자, 옷도 입고 있죠. 그죠? 모자도 쓰고 있죠. 자, 지성인의 증거라고 할 수 있는 신문도, 잡지도 딱 들고 가방까지 메고 이렇게 근사하게 있어요. 자, 이 옆에 있는 이 아저씨 얼마나 내추럴하게 생기셨어요. 그죠? 그죠? 잠바를 입고 다니는데 어떤 잠바를 입고 다녀요? 가죽 잠바를 입고 다니시는 분이죠. 자, 근데 이 두 존재를 한번 비교해 보세요. 자, 여기 있는 이 원돌이 어렸을 때부터 차곡차곡 교육시키면 하다못해 전주대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있다고 믿으세요? 네? 전주대 얘가 들어갈 수 있다. 원숭이. 김균희 집사님, 이 원돌이 교육시키면 전주대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들어가요? 이제 설문조사 해봐야 되겠네. 자, 고봉실 사모님, 이 원숭이 교육시키면 전주대학교 총장 될 수 있어요, 없어요? 불가능하죠. 근데 이렇게 내추럴하게 신태인 촌놈보다도 더한 이 촌놈같이 생긴 이 아저씨는 어렸을 때부터 차곡차곡 교육시키면 총장이 아니라 대통령도 만들 수 있어요. 맞죠? 이게 원숭이와 사람의 차이입니다. 원숭이는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요, 원숭이에 불과해요. 여러분, 진화론이 사실이라면 지금도 가끔 가다가 동사무에서 드자비라고 싸우는 사람들이 있어야 돼요. 야, 이 멍청아, 너는 아직 원숭이야. 너 탈락. 나 이만하면 진화 충분히 됐어. 나 주민등록증 내놔. 싸워야 돼, 안 싸워야 돼요? 그런 사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 없어요? 진화가 거짓말일 거래요. 진화는 있을 수 있다, 없다? 불가능한 얘기예요. 여러분, 단백질 하나도 10의 125승분의 1이라고요. 세포 하나도 57,800승분의 1이라고.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고요. 그것이 또 100조개만 있으면 돼요. 완벽하게 시스테믹한 여러분 이런 메커니즘을 이루고 있어야 여러분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 아미노산에서 단백질로 된다고 했잖아요. 여러분 웃기는 게 뭔지 아세요? 아미노산에서 단백질이 되기 위한 100%의 전제 조건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유전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얼마나 웃기는 넌센스예요. 유전자가 있어야 아미노산에서 단백질로 진화되었다. 믿습니까? 이걸 어떻게 믿냐고요. 여러분 유전자는 이 단백질보다 훨씬 고차원적인 거죠. 여러분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진화를 보려면. 여러분 제가 오늘 어려운 얘기했어요? 쉬운 얘기했죠? 어렵지 않은 얘기했잖아요. 자 여러분 보세요. 자 우리를 지으신 목적은 뭐예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과 섭리로 오늘 이 땅에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맡은 바 된 그 모든 위임 명령을 세상 가운데 수행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여러분 사람들이 그 목적대로 살지 않으니까 전부 다 병들고 망가져서 죽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불행이 찾아오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뭐예요? 마이크죠. 자 여러분 이 마이크는 어떤 목적으로 만들어졌을까요? 자 오늘 제가 잘 수행하고 있죠? 자 이 마이크는 사람의 목소리를 증폭시켜서 그렇게 쓰라고 만든 거예요. 근데 이 마이크를 그렇게 쓰지 않고 이걸로 호두를 깨먹는다. 이 마이크 어떻게 될까요? 부서집니다. 왜요? 목적대로 쓰지 않았잖아요. 부서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기타 여러분 제가 오후 찬양 예배 때 저 기타 들고 찬양하는 거 보신 적 있으시죠? 기타는 그렇게 찬양하라고 쓰여져 있지 만들었지 그게 목적이지 이걸로 저쪽 서울 동대문 야구장 가서 저 기타를 들고 야구를 한다. 얘 어떻게 돼요? 100% 망가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 때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생명의 자양분을 받아서 살도록 그런 목적으로 만들었어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근데 그 목적대로 안 살고 마치 돈 버는 기계처럼 사람이 살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기 호두 까먹고 여기 야구하는 것처럼 그래서 망가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다 병들고 불행하고 서로 다투고 전쟁이 일어나고 그렇게 사는 거예요. 목적에서 다 위배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사람들 보세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근본 목적대로 살았는데 이 노랫가사를 한번 보세요. 노새 노새 젊어서 놀아 늙어지면 못 노나니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가세 산천경계로 늙기 전에 구경 가세. 인생은 일장의 추모 둥글둥글 살아나가자. 여러분, 사람이 이렇게 춤도 추고 살아야 되지만 늙어지면 못 노나니 하면서 춤만 추면 살아면 되겠어요? 여러분, 그래서 목적에 위배되면서 사니까 사람이 병들고 망가지고 많이 벌었다 싶은데 허무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요 돌아가야 돼요. 자,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아멘. 돌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제가 왜 이런 솔직히 좀 어려운 얘기죠. 이런 얘기를 왜 여러분들 할까요? 돌아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안 믿고 살아도 되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본래 하나님께서 지으셨기 때문에 우리의 AS를 어디다 맡겨야 돼요? 하나님께 AS를 맡기는 건 너무나 당연한 거죠. 맞죠?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믿고 예배하고 그분 품 안에서 AS를 받으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왜 예수 믿으세요라고 전도하는 거예요? 본래의 목적대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돈 버는 기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쾌락의 도구가 아니라는 거예요. 돌아오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의 믿음에는 다 믿음의 근거가 있는 거죠. 여러분, 이거는 좀 넘어가고요. 영상을 하나 보도록 하는데, 자, 이 영상을 보면서 과연 우리는 창조되었을까? 진화되었을까? 한 3분짜리 영상인데요. 한번 보세요. 자, 이 시계 태엽 하나도 과연 저절로 생길 수 있는 것인지 따져보시고 창조를 믿을 것인지 진화를 믿을 것인지를 결정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고맙습니다. 자,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제가 오늘 한 강의는요, 상당히 어려운 내용이에요. 굉장히 어려운 내용인데 그래도 들을만 하셨죠? 예, 근데 이런 사실들을 모르면 덮어놓고 믿게 돼 있어요. 그래서 진화론은 과학자들이 얘기하고 스티븐 호킹 같은 사람이 얘기하니까 맞는 얘기고, 교회 오면 목사님들 얘기 다 좋은 얘기지, 이 정도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믿는 믿음의 근거가 확실하다는 걸 믿으면서요, 오히려 진화론을 믿으려면 터무니없는 그런 대단한 믿음이 있어야 믿을 수 있다는 사실 앞에서 여러분들의 믿음을 바르게 갖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자, 제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 이 자리에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나는 누구인가라는 이 사실 앞에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이 진실 앞에 하나님, 우리의 바른 믿음을 세워 아버지 하나님, 당당한 확신 있는 믿음 앞에서는 우리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